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은 박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정 대상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기분까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하가 그렇습니다. 박하를 떠올리면 입안이 화해지면서 상쾌해집니다. 이 때문에 박하는 차로도 많이 마십니다. 오늘은 박하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하는 꿀풀목, 꿀풀과 박하속, 박하종에 속하는 열애살이 풀입니다. 우리말로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이라는 이름은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한글 표기된 한의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하는 맛이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습니다. 간혹 성질이 서늘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따뜻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즌은 박하는 매운맛을 발산시킬 수 있고 서늘한 맛은 맑게 통리시켜서 전적으로 풍을 없애고 열을 흩어내 두통, 두풍, 눈과 목구멍, 치아의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약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박하는 주로 두면부의 증상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박하는 나물로도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본초정화에는 나물을 만들어 오래 먹으면 사독을 제거하고 노기를 제거하며 입안에서 향기가 나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박하를 나물로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박하는 땀을 내서 해독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여러 약물을 용의로 끌고 가서 땀을 내어 독을 내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적풍이나 상안에 땀을 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박하는 가벼운 감기, 두통이 있을 때 섭취하면 땀이 나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박하는 심장의 열을 없앱니다. 동의보감에는 심열을 없앤다, 몸의 상부를 맑게 하는 중요한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상부를 맑히고 담을 삭히는데 목구멍과 흉격을 매끄럽게 하여 풍열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생박하를 짓이겨 즙을 낸 박하즙을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박하는 소화를 돕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나쁜 기로 가슴과 배가 불러오르고 그득해지는 증상, 광란, 묵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증상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하는 기운을 발산시키는 작용이 강해서 간혹 위장이 약한 경우는 속쓰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박하는 두통을 치료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머리와 눈을 가장 시원하게 한다, 풍열 두통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풍열 두통은 머리에 열감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두통입니다. 본초 정화에는 머리가 아픈 것과 피부의 풍열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박하는 전체적으로 열감을 동반하는 경우에 적응증이 됩니다. 박하는 기운은 따뜻하면서도 풍열을 발산시킵니다. 차게에서 열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품어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불을 물로 끄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끄는 것과 같습니다. 박하는 구취를 제거합니다. 본초강목에는 사람의 입에서 깨끗한 향이 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목구멍이나 입, 치아의 여러가지 병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박하는 그 자체로 향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구취의 원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균 작용이 있어서 구내염이나 잇몸 질환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박하는 설염이나 구내염에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혀가 헐거나 눈처럼 흰 설태가 말라서 깔깔하고 말이 잘 또렷하지 못한 것을 치료한다. 박하 생즙과 꿀을 같은 양으로 고루 섞어서 바르면 좋다. 먼저 두껍게 썬 생강에 꿀물을 묻혀서 혀를 문질러 씻은 후 약을 바른다고 했습니다. 이 증상은 여러 기록을 참고하면 곰팡이균에 의한 구강 칸디다증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데 박하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효과가 있어서 구강 칸디다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하는 가려움증과 두드러기에도 좋습니다. 본초강목에는 나력이나 창, 개선, 풍소나 은진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박하는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어서 피부 가려움증, 두드러기, 비염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박하는 관절에도 좋습니다. 향약 집성방에는 관절의 기운을 통해서 부드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박하는 관절의 강직도가 높고 뻑뻑한 느낌의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하는 피로를 해소합니다. 본초강목에는 살만한 즙을 복용하면 땀을 내게 하고 호로로 피곤한 것을 잘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본초 정화에는 피로하고 번조한 것을 잘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박하는 피로감이 있으면서 머리가 멍할 때 피로감을 풀어 머리를 맑게 합니다. 박하의 잎과 줄기의 주성분은 주로 멘톨입니다. 이 밖에 멘톤, 초산멘톨, 캄펜, 리모넨, 이소멘톤, 피넨, 멘테논, 수지 및 소량의 타닌, 로즈메리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박하의 양리작용으로는 해열, 소염, 담즙분비 촉진 및 위장 평활근 억제, 호흡기도의 점액분비 증가, 중추신경 흥분, 자국 수축 등이 확인됐고 항산화, 항암, 항알레르기, 항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박하에서 추출한 멘톨을 모아 박하내라고 해서 약용했습니다. 박하내는 박하나 기타 민트류의 기름에서 추출하거나 합성해 얻은 유기화합물로 이것을 알코올에 녹여 물과 혼합해 스프레이 제제로 만들어서 피부 가려움증이나 비염 등의 코막힘에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박하는 몸이 허한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허한이 멋지 않게 한다, 마르고 허약한 사람이 오랫동안 먹으면 소갈병을 유발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 수비에는 흉격을 시원하게 하거나 땀을 낼 수 있지만 허한 사람은 많이 복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식물본초에는 큰 병을 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지니 땀이 멎지 않고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땀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면서 기운이 빠지면서 허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하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건조증과 입마름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박하는 풍열을 제거하기 때문에 폐의 한증에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박하의 기운이 차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하는 기운이 건조해 발산하는 성질이 강한데 특히 잎보다는 줄기의 기운이 건조합니다. 또한 박하에는 자궁수축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섭취하면 안 됩니다. 박하와 고양이는 서로 상극이라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고양이가 박하를 먹으면 취하게 되는데 서로 감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양이에게 물린 것을 치료할 때는 박하즙을 발라서 치료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박하의 항균, 항염증 작용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하는 이름만 불러도 가볍고 상쾌합니다. 민트나 페퍼민트라는 이름도 마찬가지 느낌입니다. 박하는 기운이 맑고 가벼워서 위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흉격이나 두면부, 피부의 증상을 치료하는 효과가 큽니다. 박하, 떠올리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화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